자, 우리 오늘은 어제 엔트리 가지고 조금 해봤었죠. 연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제는 엔트리로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어제 했던 예제랑 그다음에 새로운 예제들을 스크래치로 만들 거예요. 제가 스크래치 연결이 안 될까 봐 미리 제 거는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트 찍기 하면은 하트 모양이 찍히고 화면 지우개 하면은 화면이 지워지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크래치 에디터를 연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해 주세요. 우리 어제 했던 거 중에서 랜덤 숫자 맞추기 게임을 스크래치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랜덤 숫자 맞추기 게임. 그러면은 스프라이트에서는 어제처럼 스프라이트 고르기 들어가서 여기는 아마 그때 돋보기 모양 그거는 없을 거예요. 여기 스크래치가 약간 엔트리보다 캐릭터 이미지 이런 건 좀 적어요. 개수가 종류가 좀 적어가지고 보고 뭘로 할까요? 슝슝슝 요거 체크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체크 모양 열어놓고 여기에 모양에 들어가서 자, 얘는 지우고 여기에 다시 번호를 1번부터 9번까지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근데 이 또 불편한 점 두 번째가 엔트리에서는 어제 할 때 우리가 숫자 보자. 숫자 여기 있었죠? 여기에 쭉쭉쭉쭉 하면은 글자 말고 숫자는 따로 밑에 쭉 이렇게 찾아야 되나 보네요. 여러 개를 등록을 할 때, 업데이트를 할 때 클릭 해서 한꺼번에 넣는 게 됐었어요. 근데 스크래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여기 숫자가 있죠? 1이랑 2, 3, 4, 5, 6, 7, 8 이렇게를 각각 추가를 해줘야 돼요. 좀 불편하지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엔트리가 참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자, 2, 스크래치도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3, 3. 자,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 다시 하는 연습이니까 5까지만 할게요. 1, 2, 3, 4, 5. 5까지만 할게요. 1, 2, 3, 4, 5. 5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코드가 어제 했던 코드랑 오늘 했던 코드랑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서 오늘 스크래치 버전의 코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모양 이름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공기 막힌 것 상관이 때문에 없는데 요 밑에 숫자들은 앞에 요렇게 영어가 적혀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 지우고 숫자만 1, 2, 3, 4, 5로 모양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때문에 우리가 코드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준비해 주세요. 저는 하는 김에 얘도 이름을 체크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블로그로 돌아와서 클릭했을 때 우리 어제 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일단 변수가 두 개가 필요했죠. 변수 두 개. 자, 처음에 스크래치에는 변수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나의 변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요거는 이름을 바꾸기 해서 우리 했던 거 랜덤 숫자와 하나 더 만들기 해서 선택 숫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변수 두 개를.
만들고 둘 다 일단 화면에 보이도록 체크 표시를 해서 화면에 보이게 만들어 두세요. 랜덤 숫자와 선택 숫자.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 모양이 버튼의 모양이 맨 앞에 있는 요 체크 모양으로 바뀌어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체크 모양으로 바꾸기 이제 하면서 나는 어제 했던 코드가 좀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제 거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제 거를 보고 하는 것보다 어제 거를 기억해서 코드를 한번 직접 짜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요 숫자들에 각각 이제 값을 넣어줬었죠. 랜덤 숫자에서는 랜덤 숫자를 뭐뭐로 정하기에서 1부터 원래 이제 9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5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1에서 5 사이에 나는 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택 숫자는 이거는 마이크로비트에서 이렇게 숫자를 고르는 거였죠.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 숫자, 이 친구는 이제 무한 반복하기 안에서 마이크로비트에 계속 값을 띄워놓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에서 보자. 글자 뭐뭐 보여주기에서 변수를 선택 숫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럼 제가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선택 숫자는 항상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마이크로비트에 찍히기 때문에 여기 제 화면에 보시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크로비트에도 찍히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음에 A 버튼과 B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 선택 숫자의 숫자들을 올리고 내리고 했었어요. 그럼 만약 블럭을 사용했었죠. 만약 뭐뭐라면 두 개를 가지고 자, A 버튼이 눌러졌는가와 B 버튼이 눌러졌는가. 자, 근데 여기 들어갈 때 하나 더 확인을 했었던 게 자, A 버튼 누를 때는 값을 하나씩 내리는 거였는데 최소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숫자가 플러스 1씩 증가를 했는데 이때 최대값은 5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 그 부분도 같이 조건을 만들었어야 됐었죠. 그래서 그리고에다가 얘를 넣어서 그 부분까지 추가로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A 버튼 눌렀을 때는 이 선택 숫자가 1보다 클 때만 이었어요. 1보다 클 때만 얘를 숫자를 내렸었고 내리는 거는 요거를 바꾸기에서 선택 숫자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주는 거였죠. 마찬가지 B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서 1보다 클 때죠. 요거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그리고 얘는 5보다 작을 때만 값을 1을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전체 코드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실행을 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1인 상태에서 제가 A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자, B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1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방에 잘 안 눌려지네요. 꼭 눌러야 되네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5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가라. 이렇게 약간 버튼의 그 감도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짠 이 코드는 제대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미 한번 만들어 보고 연습을 했던 코드라서 막 블럭을 바로바로 찾아서 끼우기 때문에 속도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빨라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 거를 보고 같이 이제 실습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놓쳐버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안 따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볼 수 있게끔 뭐 영상을 올려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할 때 해야지 여러분 숙제처럼 끝나고 나서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해야지 하는 거는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엔트리 할 때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하다가 놓치셨다 하는 분들은 오늘 스크래치 버전은 제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아시겠죠? 코디닝 수업은 실습하는 게 반이상이에요. 제가 아무리 수업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따라서 실습을 해봐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가지고 꼭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이 뭐였나 하면 마지막 기능은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거였어요. 비교를 해서 얘가 이제 똑같으면은 이제 얘 이거 하트 표시를 띄우고 다르면은 X 표시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5개 숫자 중에서 랜덤한 숫자를 맞췄나 안 맞췄나 판단하는 게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흔들었을 때로 했어요. 흔들었을 때라고 해서 그 판단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키로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탁 눌렀을 때 결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만약 블럭에서 만약 뭐라면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라면 이렇게 아니면 또는 뭐 얘를 클릭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마음에 드는 걸로 달면 됩니다. 또는 여기에서 여기 A 플러스 B 버튼 동시에 누르는 거 이것도 가능하겠죠. 전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키를 하고 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이거를 선택 숫자와 여기 결정되어 있던 랜덤 숫자가 똑같아서 맞췄다 하는 거. 맞췄다 또는 틀렸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맞췄다면 어구구구. 맞췄다면 여기에서 저는 O 표시를 만들어 줄게요. 오 힘들겠다. 하트 할게요. 하트 하고 틀렸을 때는 X로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개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X 표시를 만들 수가 있죠. 요렇게 맞췄을 때는 하트, 틀렸을 때는 X. 그 다음에 1초 정도 이 표시를 이제 보여주게끔 기다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얘가 우리 어제 했던 코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몇 번 반복하기에다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고 변수에서 랜덤 숫자를 넣어서 지금 만약에 랜덤 숫자가 2다 그러면 얘가 실행되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두 번을 바꿔서 2 이렇게 만드는 걸로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이런 방법도 됩니다. 모양을 지금 요 앞에 번호가 있죠.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에서 앞에 체크라고 하는 게 지금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번호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랜덤 숫자에 더하기 1을 해서 그 모양으로 바꿔라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반복하기 사용 안 하고 요렇게만 넣어줘도 이 친구가 내가 결정했던 1, 2, 3, 4, 5 랜덤 숫자로 바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만큼이 아이고 기네요. 이만큼이 전체 코드가 되겠어요. 자,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잠깐 요거 보이게 하고 실행을 할게요. 자, 숫자가 맞춰야 되는 숫자는 4입니다. 4고 제가 이렇게 숫자를 증가를 해서 2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호잉 호잉 스페이스 키 눌렀는가
이게 지금 이식률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죠? 제가 한참을 누르고 있어야지 얘가 표시가 뜨는데 제가 이제 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여기 X가 뜨죠. 틀렸기 때문에 X가 뜨고 실제 내가 맞춰야 됐던 숫자는 4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나중에는 진짜 게임 할 때는 이걸 이제 숫자를 가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은 1부터 5 사이에 진짜로 내가 모르는 상태로 숫자를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요렇게 완성 코드까지 만들어 주세요. 요게 어제 엔트리로 했던 코드에서 이제 거의 똑같고 밑에 요 부분만 약간 달라진 버전이에요. 스크래치 버전으로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랑 엔트리는 이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던 스크래치 예제, 엔트리 예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만 살짝씩 이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 LED 부분을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두 개의 이 버튼 또는 기울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여기 블럭은 사실 어제 우리 공부한 게 다예요. 다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랑 스크래치랑 같이 이제 하는 수업에서는 오히려 스크래치 예제, 기본기, 스크래치 기본기가 더 탄탄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마이크로비트에 관한 지식보다는 스크래치를 얼마나 다양하게 다룰 수 있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면은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 하면은 공튀기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공이 이렇게 통통통통 돌아다니면 밑에서 막대기가 밑에 바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공을 이제 받아서 쳐내는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만 이거를 평소에 스크래치만 했었을 때는 뭐 마우스로 막대 바를 움직인다든지 키보드로 움직이다든지 했겠지만 이번에는 이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A 버튼, B 버튼으로 좌우로 움직여서 얘를 다룰 거예요. 다 되셨으면은 요거는 X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재료들을 꺼내기 위해서 얘를 없애줄게요. 아깝지만 지우기 지우기 하고 이제 요거를 공튀기기 게임을 구성할 때 제일 처음에 배경에서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보면 엔트리에서는 벽에 부딪혔다 하는 거에서 그 벽이 위쪽 벽인지 뭐 오른쪽 벽인지 왼쪽 벽인지 아래쪽 벽인지를 판단을 해줘요. 근데 스크래치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은 안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판단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벽에 닿았는가는 그냥 벽이에요. 아래쪽 벽도 그냥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이 만약에 얘가 공이라고 치면 통통통통 이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 통통거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옆면을 포함한 윗면까지 해서 이 세 개의 방향에서는 그냥 이렇게 튕기면 돼요. 서로 이렇게 튕튕 이렇게 튕튕 튕기면 되는데 밑에 떨어졌을 때 이 바닥에 닿았을 때는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게임이 이제 죽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배경에다가 이 아래쪽에서는 다른 색깔을 하나 깔아줘야 됩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아무거나 깔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빨간색으로 깔아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윤곽선 색도 빼주세요. 이만큼을 빨간색 라인을 바닥에 깔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배경에서 이렇게 빨간색이나 뭐 컬러 라인을 하나 깔아주세요. 요거 대신에 공을 꺼낼 거라서 일단 지우고 배경을 하나 깔아줍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필요해요.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할 길쭉한 바가 하나 필요하고 위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움직일 공 모양이 하나 필요합니다. 두 개 꺼내줄게요. 위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얘가 좋더라고요. 예. 딱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요쯤에 이렇게 딱 얹어놓기 좋더라고요. 요거를 사용할 거고 공도 뭐 취향대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 공도 있고 뭐 아니면은 공 대신에 이런 사과나 바나나, 종 또는 뭐 캐릭터 이런 걸로 열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뭐 해볼까요? 어, 다이아몬드. 아이, 너무 작다, 그죠? 크게 키우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작아서. 공 하겠습니다, 공.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이 페달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누가 조정해서 이 마이크로비트의 A 버튼과 B 버튼이 조정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 공은 막 튕길 거예요. 이렇게 사방을 막 통통통통통통 튕길 건데 여기 바닥에 떨어지면은 게임 종료. 게임 종료. 이 페달에 맞고 튕기면은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게임 많이 보셨죠? 뭐 컴퓨터에 이제 미니 게임 같은 데에도 이런 형식이 많이 있잖아요. 자,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그러면 자, 첫 번째 얘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저도 천천히 만들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고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얘를 좌우로. 자, 근데 만들 때 마이크로비트에서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죠. 자, 근데 얘를 쓰면은 반응이 조금 느려요.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써서 요 A 버튼 눌렀는가 그 다음에 B 버튼 눌렀는가 얘를 써서 무한반복하기와 뭐 만약 블럭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좌우로 움직이게. 간단하죠? 어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어제 했던 거예요. 클릭되었을 때도 결합하고 이렇게 얘는 처음에 좌표도 좀 정해주면 좋습니다. 0, 가운데서 시작하게. 그리고 이 높이가 딱 붙는 게 얼마인지 보면은 저는 마이너스 163이네요. 마이너스 163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운데에서 얘가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좋겠죠. A 버튼 눌렀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X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요거죠. 실행을 해보면 잘 움직입니다. 어제 엔트리에서 같은 코드를 만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블루투스가 있어야 붙긴 하지만 붙고 나서는 이 스크래치에서 작동을 시키는 게 훨씬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잘 안 떨어지고 연결이 잘 안 떨어지고 어제 안 그래도 단톡방에서도 엔트리로 했는데 뭐 기울기 센서 값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자꾸 끊어지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안 그래도. 근데 저도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왜 기울기 센서가 잘 안 되나 하고 찾아보고 제 것도 연결을 막 몇 번씩 다시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 오프라인 에디터랑 온라인 에디터랑 둘 다 잘 돼서 그 안 되는 원인이 정확히 뭔지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엔트리는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잘 끊기기도 하고 오늘 딱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차이가 딱 느껴지시죠? 체감이 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공은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요 가운데이면서 위쪽에. 그래서 좌표에서 클릭했을 때 0, 145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좀 더 높일까요? 150? 요쯤에서 시작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비스듬하게 떨어져야 돼요. 비스듬하게. 지금은 친구가 방향을 90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떨어지길 원하는데 이 떨어지는 각도가 항상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방향보기에서 뭐뭐도 방향보기에서 랜덤 값 뭐에서 뭐까지 난수의 랜덤 값으로 방향을 결정을 할 건데 한 120도에서 120부터 근데 너무 또 기울이면은 그러니까 110도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도 게임 난이도가 약간 변경이 되겠죠. 130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110도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약간 누워서 탱탱탱탱 떨어질 거고 가파르다 그러면 탱탱 이렇게 떨어질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에 따라서도 게임 난이도가 약간씩 변경이 될 거예요. 랜덤하게. 자, 그리고 계속 사방팔방 이 친구를 움직이게 하려면 무한반복하기에서 얘가 10만큼 움직이게 하면 속도가 정말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만큼 움직이기로 할게요. 5만큼 움직이기를 하고 중요한 거 벽에 닿으면 튕기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까지.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공이 이렇게 통통통 움직이게 됩니다. 통통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 빨간색에 공이 닿으면 게임이 끝나게, 게임 오버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파란색,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 페달에 공이 닿으면은 튕겨져 올라가게. 지금은 얘가 없는 것처럼 공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닿는 순간 딱 튕겨져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잠시 멈추고 빨간색에 닿으면 죽는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 공이 감지에서 무슨 색에 닿았는가가 있어요. 무슨 색에 닿았는가? 자, 얘를 가지고 왔을 때 가운데를 클릭을 하면은 색깔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도 다른 색이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완전히 똑같은 색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만들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 스포이드 표시로 색깔을 찝어주겠습니다. 자, 밑에 이 스포이드 표시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활성화가 되고 마우스에서 이렇게 색깔을 크게 볼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차피 여기 있는 빨간색은 다 단색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빨간색에 가서 클릭을 해주면은 얘가 설정이 여기랑 똑같은 빨간색으로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공을 잠시 가지고 와서 떨어져 있을 때는 펄스 붙인 다음에 닿았는가 눌러봤을 때 true가 뜨면은 색깔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 블럭에 넣어줍니다. 만약에 빨간색에 닿았다면 게임 오버. 근데 그냥 게임 오버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불빛이 깜빡깜빡거리게 죽었을 때 깜빡깜빡거리게 뭔가 이제 터지는 효과처럼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해쭈 마이크로비트에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전체가 다 불이 켜지는 경우 이렇게 여기 밑에 있네요. 설정에서 전체가 다 꺼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이 사이에 한 0.1초 정도를 기다리기를 0.1초 기다리기 양 끝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번쩍번쩍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이 났다는 거를 마이크로비트에서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얘를 넣고 마지막에 모드 멈추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거 3번만 할까요? 그러면 빨강색에 닿아서 게임이 끝날 때 반짝반짝반짝하고 끝. 프로그램이 전체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실행했을 때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번쩍번쩍번쩍 하고 게임이 끝나게 돼요. 통, 요렇게.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꼭 실습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에 저는 감기는 아니고 비염인데 여름에 지금 비 오는 날에 막 이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사운드가 조금 그렇죠. 죄송해요. 이렇게 실습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기 가운데 이 페달 부분에 공이 닿았을 때 튕겨서 올라가게끔 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따가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공의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만약에 이 공이 지금 뭐뭐에 닿았는가 해서 페달에 닿았다면 페달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탁 하고 닿았다면 공이 이렇게 사선에서 내려오던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이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그럴 때는 방향 보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이 여기 동그라미 블럭의 방향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를 180도 빼기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180도 빼기 방향. 그러면 반대로 튕겨나가는 이렇게 각도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180도죠. 180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요 정도 각도에서 공이 요 방향으로 오고 있었다라고 치면 여기의 각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별표라고 할게요. 별표가.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각도는 자, 요 각도가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튕겨나가는 이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만큼이죠? 각도가 이만큼의 각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각도가 별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요만큼의 각도도 별이 될 거예요. 별을 왜 이렇게 못 그릴까요? 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황색의 각도는
180도에서 별표를 빼면 주황색의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오던 방향에서 반대로 딱 튕겨 나가게 하려면 180도 빼기 원래 가지고 있던 방향으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주면은 이게 적용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얘까지 만들어서 맨 밑에 이거 여기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요 어중간하게 요렇게 막 가운데 이 만약 블럭의 안쪽에 넣으면 안 되고 밑에 이렇게 넣어서 무한반복하기에 나란하게 넣어주면은 이제는 실행을 했을 때 공을 이렇게 받아서 튕겨냅니다. 페달이 이렇게 받아서 튕겨냅니다. 그리고 요거 튕겨낼 때 마이크로비트에서 반짝하고 불빛을 주는 효과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 부분에 내가 공을 튕겨냈을 때 하트 모양 이렇게 띄울게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 부분 튕겨냈을 부분에 자, 방송하기를 하나 넣어줄게요. 방송하기. 신호 보내기죠. 이제 메시지 신호 보내기에서 메시지는 하트라고 하겠습니다. 하트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그 옆에서 하트 신호를 받았을 때 말 그대로 마이크로비트에서 하트를 보여줬다가 0.5초 정도 지나서 다시 없애주는 화면 지우기를 통해서. 그러면 공이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거 모르고 복제를 눌렀나 봐요. 공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 탕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얘가 하트로 반짝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호이. 이렇게 내가 공을 받아치면은 하트가 잠깐 떴다가 사라지죠. 여기서도 톡 하면은 이렇게 하트가 떴다가 사라지고 내가 이걸 아예 못 받아버리면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하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추가된 부분은 이 밑에 만약 페달에 닿았는가 하는 이 부분과 여기 하트 신호 보내기에서 하트를 잠깐 띄워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더 재밌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지금 속도로는 사실 무난하게 깰 수 있죠. 공의 속도가 약간 천천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서 얘를 받아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스크래치 게임을 제가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가장 기본 형태부터 이렇게 만들어요. 딱 그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만 만든 다음에 성공을 하면은 하나의 미션을 더 추가하고 또 성공을 하면은 하나의 미션을 추가를 해보고 요렇게 만들어 보는 게 참 좋은데 요런 거를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하실 때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수업을 거의 1대1로 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적으면은 뭐 4명 정도의 그룹 수업, 많으면은 학교에서 한 20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이런 스크래치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반드시 잘하는 친구와 그다음에 좀 느린 친구 이렇게 나뉘게 돼요. 나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막 진도를 다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 게임을 하나 만드셔서 여기서 추가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추가 미션을 한 2-3개 정도 한 예제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수업을 할 때
똑같은 기본 미션을 냅니다. 이번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거 하트도 빼고 요만큼만 해가지고 이 공이 움직이면서 이 페달에 이 좌우로 마이크로비트 버튼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받아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기본 미션이 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의 공통 미션이 될 거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빨리 해결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얘가 여기 닿으면은 반짝반짝거리게 뭐 추가를 해보자. 그 다음에 점점 공이 빨라지게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조금씩 추가 미션을 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진도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막 처음부터 뭔가 엄청 많은 그런 막 게임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그거를 다 한 번에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쉬운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답니다. 그러면 더 점점 빨라지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감지에 보면은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가 있으면 이 타이머는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1초씩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깃발을 시작하게 하면은 0으로 초기화가 돼서 0,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타이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중에 얘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면 음량이 뭐보다 클 때라고 하는 블럭이 있는데,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 타이머가 몇보다 클 때라고 하는 블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게임이 지나고 나서 10초가 지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고, 20초가 지나면은 더 빨라지고, 30초가 지나면은 더더더더 빨라지고 하는 식으로 단계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냐 하면, 여기 코드 중에서 이 5만큼 움직이기 있죠. 얘의 숫자가 이 공의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5로 해놔서 우리가 좀 천천히 움직이는 단계가 되는데,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10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보다는 공이 훨씬 빨라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5로 했다가, 5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7로 했다가, 그 다음에 10으로 했다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만든다 치면은 이 자리가 변수 값이 들어가야 돼요. 변수 값. 그래서 변수 만들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얘를 처음 속도 5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를 5로 정하기 만들어서 맨 처음에 끼워주고요. 여기에 숫자 5 대신 이 속도 변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타이머가 10보다 커졌을 때는 이 속도를 7로 정할게요. 7. 속도를 7.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10으로 정할까요? 7, 10. 그 다음에 30초도 넘겼을 때는 13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에 이 마이크로비트에서도 뭔가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이거 지금 공 받아칠 때 하트죠. 그럼 하트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V 형태라든지,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마음대로 V 형태, 아니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괜찮겠네요. 숫자로 1, 2, 3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냥 V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하고 잠깐 지연을 해줬다가
호잇. 지연을 해줬다가 지우기까지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요렇게 만들어줘요. 지금 코드가 많아져서 화면을 좀 많이 채웠는데 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타이머가 10보다 클 때, 20보다 클 때, 30보다 클 때 속도 값이 변하게 되고 여기 움직이는 곳에 이제 여기 속도만큼 움직이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10초까지는 공이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10초가 지나면은 좀 더 빨라졌죠. 좀 더 빨라져서 얘가 다루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20초가 지나면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호이 하고 마지막 30초가 지났을 때도 굉장히 더 빨라집니다. 우와.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게임을 깨기가 좀 어려운 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약간 학생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이거를 계속 빨리 만들어서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서 막 게임을 본인이 이제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법만 하나만 알려주시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단계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우리 했던 거 하나 둘 셋 타이머가 10보다 클 때, 타이머가 20보다 클 때, 30보다 클 때 요 세 개 있죠. 세 개가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속도를 뭐뭐로 정하기, 보여주기, 0.5초 기다리기, 화면 지우기 해서 4개의 블록 구성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만의 블록에서 함수를 좀 만들어서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하나 필요해요. 그죠? 이 속도 값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추가할 동그라미 블럭 입력값 추가하기 숫자 또는 문자열을 하나 추가해주고 블록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공의 속도 아니면은 속도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숫자라고 해서 블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정의하기라고 하는 블럭이 하나 생기죠. 요건 아마 스크래치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일 텐데 이 정의하기라고 하는 블럭에다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블록 만들기 밑에 생긴 요 블럭이 얘를 실행할 수 있는 블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7하고 속도 업그레이드 이렇게 블럭을 만들면은 아까 이 밑에 붙어 있던 이만큼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숫자는 7로 적용이 돼서 이 밑에 부분은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넣어서 아까 10이었나요? 10. 얘도 이렇게 넣어서 13. 요렇게 코드가 좀 줄여지죠.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요 하트 찍는 것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속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의 추가는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과정을 거쳤죠. 길게 얘를 빨간색 블럭 없이 각각 여기에서 여기도 들어가고 숫자값 다 적용하는 단계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의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추가를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것도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 공 튕기기 게임을 마이크로비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요 다음 예제는 점프 게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커리큘럼에 점프 게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요겁니다. 이거 컴퓨터 소리는 좀 줄이고 완성된 부분만 자, 요거예요. 자, 고양이가 실행 달리기를 합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달리기를 하면은 이 돌을 점프해서 넘겨요. 점프 이렇게 점프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원래는 저 게임 자체에는 점프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일단 삭제할게요. 자, 삭제하고 고양이 하나를 꺼내면은 자, 원래는 고양이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 하나랑 밑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게 있어요. 납작하게. 왜냐면은 방해물이 밑에서도 오고 이렇게 밑에서 올 때는 점프를 해서 넘습니다. 근데 약간 이 머리에 걸리는 높이로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엎드려서 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코드가 길어져서 우리는 하나만 이렇게 돌이 앞으로 오게 되면은 얘가 점프해서 넘는 것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마이크로비트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프를 원래는 스페이스 키로 했어요. 스페이스 키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A 키를 사용을 해서 점프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점프. 그리고 점프를 할 때마다 여기 마이크로비트에서는 화살표가 위쪽으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를 제가 이제 이거 만들면은 수업 시간 끝날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 오늘의 과제는 여기서 점프하는 기능을 만들어진 예제를 수업 시간에 같이 완성을 하고요. B 버튼 눌러왔을 때 이렇게 엎드리는 기능, 납작하게 친구가 엎드리는 기능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는 뭐 힌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에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스크래치 소놀에서 만든 예제 강의 중에서 40강인데 요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수업을 뒷부분을 이제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뒷부분도.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양이 한 마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배경은 여러분 이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이 배경이 흘러가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요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무대에서 배경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 배경을 결정을 한 다음에 저거를 스프라이트로 가지고 와야 해요. 스프라이트로. 그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에 가서 지금 있는 배경 말고 좀 움직였을 때 자연스러울 만한 배경. 예를 들어 요런 거. 그죠? 요런 거나 아니면 뭐 요런 것들은 움직였을 때 좀 자연스러워요. 요런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와봅니다. 저는 이거 블루 스카이를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경의 이미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 그러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걸로 내보내기를 한번 바탕화면에 해줍니다. 내보내기. 요렇게. 그러면 얘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겨요. 제가 방금 내보냈던 게 이거를 스프라이트에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프라이트에서 여기에서 업로드 버튼 있죠?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 이거를 누르면 아까 바탕화면에 빼놨던 블루 스카이가 보입니다. 얘를 열기. 그러면 이게 스프라이트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좌표를 뭐 이렇게 이동하기를 사용을 해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스카이라고 하는 블루스카이 말고 다른 것도 됩니다. 배경을 하나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스프라이트로 꺼내주세요. 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리면 배경에서 여기 모양 배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배경을 꺼낸 다음에 추가하기 위해서 꺼낸 다음에 오른쪽을 눌러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그러면 이런 파일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스프라이트는 마우스 클릭 말고 갖다 댔을 때 스프라이트 업로드 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아까 빼놨던 이 배경을 선택을 해서 열어주면은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꺼내집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배경을 쭉쭉쭉쭉 흘러가게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가 지금 배경 뒤에 가리는 거는 이따가 고양이한테 코드로 맨 앞으로 오기 코드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배경부터 움직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스프라이트 배경에 우선 클릭되어 놨을 때 0,0으로 만들어 주세요. 좌표를. 그러면은 이 배경이 가운데에서 꽉 차게끔 시작을 하게 됩니다. 0,0.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자, 무한 반복하기에서 점점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X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배경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다 끝나서 맨 앞으로 오게 되면 자꾸 마이너스로 오다가 제일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값이 얼마인지 보면은 마이너스 465가 됩니다. 이거보다는 더 이상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최저로 앞에 나가 있는 값이 마이너스 465가 됩니다.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480까지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좌표가 0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0,0에서 시작해서 이쪽 끝으로 가면 x 값이 플러스 240이고 이쪽 끝으로 가면은 x 값이 마이너스 240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제일 끝으로 가서 안 보이게 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480까지는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배경의 y 좌표가 마이너스 465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저쪽 끝으로 보낼 거예요. 저쪽 끝은 그러면 슝슝슝 해서 x 좌표를 뭐뭐로 정하기 위해서 48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배경 하나가 끝으로 갔다가 다시 끝에서부터 앞으로 나오고 끝으로 갔다가 다시 끝에서부터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뒤에 배경이 비슷한 거라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다른 걸로 설정을 해보면 얘가 좀 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딱 봐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하나로는 안 되고 얘를 2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이걸 통째로 복사해줍니다. 자, 그리고 좌표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끝과 끝이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서 얘가 0,0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친구는 480,0에서 시작을 하게 만들면 이렇게
이어지게 움직이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먼저 만들어주세요. 완성해줍니다. 첫 번째, 요렇게 하나를 만드세요. 요렇게 하나를 만드세요. 배경에서 하나를 만들고 요 코드 그대로 만들고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하면은 안쪽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있어요. 복사를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블럭에서 이 X 좌표만 480으로 하나만 수정을 해주면은 두 개가 이어지는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 조금 드릴게요. 타이머는 없앨게요. 타이머는 이제 화면에 안 보여도 되니까. 여기 끝이 갈라진 부분이 살짝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자연스럽게 쩍쩍쩍 옆으로 움직이게 되죠. 요게 기본 준비 단계입니다. 기본 준비. 배경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다 되신 분들은 고양이 코드를 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양이로 넣어옵니다. 고양이는 일단 맨 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코드가 클릭했을 때 형태에서 맨 앞쪽 순서로 바꾸기를 해야 이렇게 배경 위로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위치는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120으로 했을 때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일단은 달리는 모양처럼 보여야 돼요. 달리는 모양처럼. 이렇게. 달리는 모양처럼 보이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 달리는 모양처럼 보이고 A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이크로비트의 A 버튼을 눌렀을 때 한 요 정도 높이, 여기 이제 이 초록색 끝까지 올라가는 요 정도 높이로 점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만들고 마이크로비트에서는 그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모양이 뜨도록 코드를 짜보세요. 요거는 미션입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2분,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성공하셨나요? 같이 해보면 여기서 일단은 형태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면 이 친구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렇게 다다다다다 달리는 듯한 모양이 됩니다. 이걸 약간 느리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 0.1초 기다리기 정도를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넣으면 이따가 점프할 때 살짝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래도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 A 버튼 눌렀을 때 점프를 하자 하면은 만약 마이크로비트에서 A 버튼이 눌러졌다면 얘를 점프 시키겠습니다. 위쪽으로 좌표에서 Y 좌표를 뭐만큼 바꾸기에서 이만큼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친구의 좌표가 거의 한 120 정도 차이가 나네요. 120만큼 바꾸기. 그러면 이 위치에서 너무 높다. 100 정도로 바꾸기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만큼 바꾸기를 해서 중간에 0.5초 기다리기 요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달리기 하다가 제가 A 버튼을 누르면 위로 점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올라갈 때 화살표 모양이 마이크로비트에서 위로 이렇게 보이기 하고 내려오게 됐을 때는 다시 화면 지우기까지 이만큼 여기 무한반복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추가를 해주면은 달리기 하다가 위로 점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얘를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점프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약간의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이렇게 점프.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서 돌이 마구마구 이렇게 나를 향해서 달려오면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진하게 되는 거. 우선은 장애물로 쓸 스프라이트를 하나 꺼내주면 되는데 저는 돌 모양으로 할게요. 돌 모양이 여기 어디 근처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 제가 그때 아마 이 구름을 꺼내서 색깔을 바꿔서 돌 모양으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색깔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두컴컴하게 돌 모양 비슷하게 바꿔서 크기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되었을 때 일단 크기부터 줄이겠습니다. 크기를 여기서 줄이셔도 되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코드로 줄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모양을 줄일게요. 이따가 고양이가 한 여기 정도까지 점프를 할 거니까 거기에 크기에 맞게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반전도 해줄게요. 지금 약간 모양이 돌 모양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돌진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돌진을 시작할 것인지 좌표를 정해 줄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끝에 있는 좌표 X값은 한 300 정도로 하고 마이너스 140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의 위치가 이 상태에서 얘를 하나만 나오면은 재미가 없어요. 좀 여러 개가 나와야 게임이 재미있어지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돌을 여러 개 만들 게 아니고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 여기에 보면은 복제본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복제본을 돌진하게끔 만들면은 간단하게 여러 개의 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숨기기를 합니다. 숨기기. 왜냐하면
원본은 여기서 가만히 있고 복제본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앞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숨기기를 하고요. 이따가 복제되었을 때 복제본들만 보이기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원본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무한 반복하기, 복제본, 나 자신 복제하기. 이때 몇 초에 한 번씩 복제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돌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개수가 많더라도 이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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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정하게 점프를 하면은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생겨나는 시간을 랜덤하게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리기에 몇 초 기다리기에서 연산해서 한 1.5에서부터 3 사이의 난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5초에서부터 3초까지 이 랜덤하게 돌이 하나씩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제되었을 때에는 복제본이 여기서 생겨나면은 보이게 되고 앞으로 돌진하게 되는 거니까 쭉쭉쭉쭉 해서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사용을 할게요. 뭐뭐까지 반복하기는 어디까지? 여기에 이쪽 편에 올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반복하냐? 아까처럼 x좌표를 한 -5씩 뒤로 가게 되는 거를 반복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조건은 이 돌이 지금 잠깐 보이기를 다시 해보면 자, 복제본이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해서 x값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에 오게 되면 이쯤에 오게 되면은 이 친구를 다시 없앨 거예요. 복제본 삭제하기를 없앨 건데 여기에 왔다는 거는 지금 보니까 x좌표가 -215보다 작아졌을 때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x좌표가 뭐뭐보다 작다. 어떤 숫자보다 작다. 마이너스 한 220 정도로 할게요. 얘가 215였으니까 1대 앞으로 와라. 그리고 이게 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복제본을 삭제해라 라고 하는 요만큼의 명령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돌이 점점 앞으로 오죠? 이렇게 간격은 랜덤입니다. 어떨 때는 간격이 넓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간격이 좀 좁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 좀 더 빨라도 되겠네요. 간격을 1부터 2.5까지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친구가 너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좁네요. 1.5에서 3이 낫겠네요. 이게 점프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돌에 맞아도 죽진 않지만 점프 타이밍이 조금 이 친구가 좀 어긋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프하는 시간을 얘를 속도를 더 빠르게 할게요. -7. 이거는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맞추시면 됩니다. 호이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해서 피한다. 요렇게 그리고 또 크기도 조금만 더 줄일게요.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서 요렇게 점프 귀엽네요. 점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큰 틀은 다 돼가요. 그죠? 큰 틀은 다 돼가고 지금 점프할 때 위쪽 화살표가 이렇게 뜨는 것까지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만 남았어요. 여기에서 부딪혔을 때 이제 고양이랑 벽돌이 부딪혔을 때 게임이 아까처럼 여기 화면에서 번쩍번쩍 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도 제가 미션으로 조금 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프 하면서 피하는 게임을 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못 피한 거죠. 돌에 맞으면 그러면은 여기 화면이 반짝반짝 하게 되고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시간을 이것도 한 2, 3분 정도 드리고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코드를 못 본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코드를 클릭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할게요. 못 본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미션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돌에 부딪혔을 때 게임이 끝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계획했던 진도는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예제를 우리가 나중에 내일 또 엔트리로도 만들어보고 스크래치로도 만들어보고 배경 움직이는 코드야. 배경 움직이는 코드는 얘를 하나를 만듭니다. 요대로 만들어서 복사를 일단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넉넉하게 남았어요. 넉넉하게 남았어요. 10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천천히 꼼꼼하게 같이 실습을 해봅시다. 점프 복잡하게 하는 거. 점프 복잡하게 하는 거는 같이 해봐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조금 있어서 요거를 보고 하셔도 돼요. 이게 점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수식을 진짜 그 중력 계산까지 진짜 중력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 막 리얼하게 슝슝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점프 하는 것도 뭐 있고 아니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얘가 점프를 할 때 날아가는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점프할 때는 날아가는 듯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슝 이렇게 그리고 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거 보시면은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를 하나를 완성하셨으면은 복사를 해서 똑같은 코드에서 여기 숫자만 이렇게 4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저런 거는 은근히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런 퀄리티, 디테일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거를 이제 집에서 막 혼자 만들기를 할 때 복잡한 계산식 같은 것도 남이 한 거를 이제 보고 적용을 하는 거죠. 왜 스크래치나 엔트리 가면은 홈페이지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 해놓은 거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막 식을 가지고 와서 조합 같은 걸 해가지고 되게 리얼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업용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막 만들고 이러니까 좀 더 막 공을 들이고 디테일을 올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크래치가 참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그 코딩 수업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예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은 여기서 슝슝슝슝 제가 지금 얘가 아직도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여기 좌표를 한 150 정도로 하고 150 정도로 하고 점프 이렇게 해도 끝에 얘가 좀 맞아요. 점프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딜레이 시간을 0.7 늘리겠습니다. 해서 다시 해보면 점프 오우 길다 이번에는 점프 0.6 다시 여기서 점 에코 점프 요 정도면 적당하네요. 점프 요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0.6으로 시간을 약간 더 길게 했고 이 돌의 크기를 살짝 줄인 다음에 좌표를 마이너스 150 y좌표 마이너스 150으로 해서 부딪혔다면 이건 이제 간단하죠. 고양이한테 갑니다. 고양이한테 가서 아니면은 돌에서 해도 되겠네요. 돌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돌이 앞으로 마이너스 7씩 움직이다가 고양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에 닿았는가가 된다면 고양이에 닿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건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우리 방송에서 반짝반짝 마이크로비트가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짝반짝이라는 신호를 하나 보내고 여기서 반짝반짝 신호를 받았을 때는 반복하기 위해서 한 5번 정도 요게 좌표가 있으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 좌표를 다 랜덤으로 반짝거리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짜글짜글거리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짜글짜글거리듯이 랜덤하게 바글바글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스크래치에는 좌표로 불 켜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 만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전체가 그냥 이렇게 터지는 듯이 팡팡팡팡 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번쩍번쩍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두 멈추기 끝에다가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다가 부딪히면은 번쩍번쩍 하고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바로 넣고 여기에서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정지라고 하는 방송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메뉴에 정지. 왜냐하면 이 번쩍번쩍하는 종지가 아니고 정지. 얘가 번쩍번쩍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흐르죠. 근데 그 시간이 흐를 때 배경이랑 고양이는 계속 달려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지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여기 고양이에서 정지 신호를 받았을 때 멈추기에 있는 멈추기가 여기 있죠. 멈추기에서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를 해서 얘를 정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달리던 거를 멈추게 만들고 배경에도 각각 얘네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좀 빨리 만든 감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천천히 코드는 보여드릴게요. 이 정지 신호 받았을 때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 얘도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렇게 해주면은 부딪혔을 때 여기도 필요하겠네요. 여기에서도 정지 신호 받았을 때 얘가 멈춰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요거를 넣겠습니다. 멈추기에 신호 받았을 때 말고 요렇게 해서 하면은 딱 했을 때 이 게임 자체는 멈춰요. 얘도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추지? 이 스크립트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 해서 부딪히면은 자, 얘가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적용이 안 되네요. 자, 일단 얘가 뭐냐 하면 요거를 블럭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추가를 했냐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고양이가 닿았을 때 정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정지 신호 보내기.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를 진행했는데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스프라이트는 얘네 하나하나를 말해요.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블럭의 단위를 스크립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딱 부딪혔어요. 그때 마이크로비트는 반짝반짝거려야 되지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화면에서 움직이는 거는 다 멈춰야 해요. 다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를 사용을 했을 때 얘가 멈추게 되고 정지 신호를 보냈을 때도 얘가 또 있죠? 그러면 다른 스크립트니까 내가 포함된 스크립트 말고 얘를 멈추고요. 여기서도 얘를 멈추고요. 여기서도 얘를 멈추고 그래서 배경도 정지, 고양이도 정지, 원래 돌도 정지 이렇게 해서 다 정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만 반짝이는 거를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 다 반복하게 되면은 모두 멈추기를 써서 올 게임을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 안쪽에 요만큼 추가가 됐고요. 요만큼 추가가 됐고 나머지 블럭들에서는 요거죠. 신호 받았을 때 여기도 이제 같이 볼 수 있게끔 코드를 하나 만들면은 다른 쪽에는 이 정지 신호 받았을 때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가 이렇게 얘네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딪히면은 멈추게 돼요. 이렇게. 번쩍. 얘는 왜 자꾸 움직일까요? 얘도 원래로 치면은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이기 때문에 얘가 멈춰야 돼요. 아니면은 요거를 까지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하기 말고 고양이에 닿았는가까지 이렇게 하면 멈추긴 멈춥니다. 이상하네요. 이거는 지금 약간 코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해도 얘가 멈춰야 되고 무한반복 이렇게 해도 얘가 멈춰야 되고 얘를 써도 돌이 멈춰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 부분은 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멈추게끔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 다 완성이 되면 점프해서 아이고 못 피했다. 다시 점프해서 피해요. 점프해서 피하는데 만약에 못 피하게 되면은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덜 복잡 멈추게. 저도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얘가 뒤에서 더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요렇게 복제하기 다른 스크립트 얘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다리기가 적용이 될 때는 얘를 이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무한 반복하기가 빠르게 돌아야지 실시간으로 검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몇 초 기다리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 코드가 2줄에 걸려 있을 때는 검사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얘가 다른 거는 다 멈추는데 자기 혼자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멈추기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잡으려고 하면 좀 더 복잡한 코드로 잡아야 돼요. 얘는 제가 내일 해결하는 방법 제가 코드 짜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자,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래치로만 우리가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어제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스크래치 버전으로 만들었었죠. 그게 랜덤 숫자 맞추기, 그리고 공책읽기 게임, 그리고 점프 게임 이렇게 만들고 게임이 몇 개가 더 남았을 거예요. 제가 커리큘럼에 적었던 것 중에 2개인가 남았지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놀이터 2개 정도 남았을 건데 봅시다. 그거를 내일 엔트리로 또 만들어 볼게요. 물고기 게임 하나 남았네요. 그럼 내일은 엔트리로 오늘 했던 거를 엔트리 버전으로 빠르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빠르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물고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엔트리는 또 오늘 이 스크래치로 했던 것만큼 매끄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마이크로비트가 약간 버벅버벅 거리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걸로 다시 스크래치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수업에서 남은 거를 다 마무리를 합시다.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